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럼주TV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영상은 원딜 정리의 종합편이라고 해서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원딜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제가 좀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다 긁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놓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 이 강의 부분은 온전히 제 주관적인 평가와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부정적이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온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이거는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딱하게 보실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릴 거면은 얘가 뭔데 이런 강의를 하는 거야? 뭘 안다고 네가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 플레이를 한번 보시고,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강의를 할 실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세요. 네. 자,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죠. 1티어 원딜이라고. 이 1티어 원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루스, 이즈, 자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각 챔프들의 장단점을 말해줄 건데요. 잘 들으시고 메모는 하실 필요 없을 게 그게 다 메모가 제가 다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루스. 지금 가장 1티어 중에 으뜸인 원딜이 아닐까 싶어요. 장점으로는 강력한 딜, 퍼뎀. 이게 뭐냐? 딜 자체도 센데 퍼뎀까지 있어서 탱커도 쉽게 녹일 수 있는 가장 멋진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요즘에 동속 바루스라고 해서 구인수가 그 WDD랑 서로 이렇게 잘 되면서 뭐라고 하지? 아주 폭딜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도 너무 강력하고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우, 죄송해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좀 많이 서투른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 장점은 궁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루스와 애쉬궁이 약간 비슷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차이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바루스궁은 여기 써 있는 거 마치 한타형 궁이에요. 한타형 궁이 뭐냐? 바루스궁은 애쉬궁과 다르게 한 번 적을 묶으면 그 범위 내에 퍼지면서 또 적을 한 번 더 묶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되게 좋은 건데 한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타 때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션입니다. 원딜뿐만 아니라 모든 각 포지션별로 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바루스는 이런 포지션 붕괴형 궁이라고 하죠. 이 바루스 속박 때문에 각 라이너들이 싸우려고 자세를 취하지만 그 궁이 신경이 쓰여서 자꾸 자신의 포지션을 억지로 이렇게 틀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타 때 딜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속박에 신경 쓰여서 딜을 온전히 넣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루스가 1티어인 이유, 저는 이 궁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애쉬는 이따 애쉬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루스는 지금 1티어 원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챔프가 아닐까 싶어요. 자, 단점은 뭐냐? 뚜벅뚜벅. 말할 필요도 없죠. 뚜벅이입니다. 근데 그 뚜벅이를 조금이라도 케어줄 수 있는 스킬이 이 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루스는 가장 좋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즈리얼. 이즈리얼도 최고의 원딜 캐릭 중에 하나죠. 장점, 강력한 딜, 플러스 포킹이죠. 여기서 이 딜 포킹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패치노트를 보고 이즈 너프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패치노트를 좀 제대로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개수가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야 너프야? 막 이러시는데 너프 아니에요. 너프라고 말하긴 좀 그렇다는 게 개수는 확실히 줄었는데 잘 보시면 그 개수가 초반 개수만 줄어든 거지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개수가 똑같아요. 그 전이랑.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즈 너프한 부분은 처음에 라인전에서 딜이 예전보다는 안 나오지만 후반에 가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너프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즈리얼은 결국엔 너프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초반 딜을 줄였다고 하나 그 딜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아직도 밀티어에 건재할 수 있는 챔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완벽한 생존기, 안전성 플러스 알파죠. 이 완벽한 이즈리얼 생존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비전 이동이라는 게 되게 사기죠. 판정도 굉장히 사기고 그랩을 당겨도 맞은 상태에서 이를 쓰면은 바로 넘어가죠. 비전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판정이 지금의 이즈리얼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룬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들 도벽이즈가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물론 좋은데 이 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집공 이즈리얼이라고 집공 이즈의 사기성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집공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벽과 집공의 차이는 도벽은 뭐냐? 도벽은 빠른 금전 수급으로 라인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 먼저 빠르게 뽑아서 딜적 측면을 강화해서 초중반의 이득을 보겠다는 그 룬인데 이 부분은 이 딜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집중 공격으로도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벽을 안 두고 또 한 가지 집공하고 이 도벽하고 차이가 벌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언제냐면 후반입니다. 왜냐? 후반에 이즈리얼 도벽은 결국에는 아이템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후반에 아이템을 다 뽑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집공은 딜은 더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도벽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집공이 곧 있으면 최근에 상향 패치된다는 말이 있죠. 그럼 더더욱더 저는 집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말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 뭐 본인들이 난 그래도 도벽이야. 난 초중반에 끝내겠어. 이러면은 뭐 도벽 드셔도 됩니다. 이건 항상 말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룬 선택은 본인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단점은 저는 솔직히 이즈리얼 단점이 크게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 뽑자고 한다면 사거리, QD 말고는 이렇게 때리려고 가면은 팔이 짧기 때문에 그걸 때리러 가다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케어해줄 수 있는 게 비전 이동이죠. 그만큼 뭔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딜적 부분에서는 바르소스보다는 약하죠. 근데 이 안전성이란 게 되게 중요하죠. 원딜러는 결국에 안전한 포지션에서 안전하게 딜을 넣는 챔프인데 그걸 못하면 항상 다른 챔프에게 터지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지금까지도 1티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야. 많은 분들이 요즘에 바르스 이즈가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1티어를 자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자, 보시면 장점. 강력한 딜, 범위딜. 이 범위딜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깃털 깔렸을 때 그 깃털 수급을 했을 때 엄청난 딜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야의 이 강력한 순간 딜과 범위 딜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딜적 측면에서도 강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생존궁이죠. 이 궁이 아시겠지만 궁을 쓰는 순간 무적이 됩니다. 그 순간 한 1초에서 1.5초 그 정도 간격에 무적이 생성이 되는데 와, 원딜러가 무적이 있다니 이건 정말 유레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즈리얼 비전 이동보다 훨씬 더 좋은 생존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궁이고 쿨타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을 조심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궁이 썼을 때 깃털도 많이 깔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데미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야만큼 강력한 범위들을 가지면서도 생존기를 갖고 한타 때 완벽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챔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자야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이거는 깃털을 잘 피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 효과가 감소돼요. 결국에는 자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타들도 평타들이지만 그 깃털 돌아오는 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피하면 그만이에요. 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지 못할 거면은 네, 좀 안 하는 게 낫죠. 물론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깃털 같은 경우는 플래시로 피하면은 딜이 안 들어가요. 11일 같은 애랑 싸우면은 결국엔 11일가 실드를 걸어버리면 그 딜은 너무 아무것도 안 박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정도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그 단점을 다 케어할 정도로 본인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결론은 이 바루스 이즈 자야가 지금 현 시즌 8 원딜러 중에서 가장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챔피언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공통점은 평딜과 스킬들이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챔프의 장점을 보자면 그냥 평딜도 있지만 스킬들이 정말 강하단 말이죠. 이즈리얼도 물론 그냥 평타로 때리는 딜도 있지만 결국 Q로 쓰는 그 포킹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야 같은 경우는 이것도 평타도 세요. 근데 그 깃털 돌아오는 그 스킬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원딜 챔피언들이 가장 1티어로 뽑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뭐 평타도 때리면서 딜까지 넣어버리니까 이게 데미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 안 되는 데미지의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고 맥을 못 추리면서 그냥 바로 터져버리는 거지. 특히 이 자야 같은 경우는 그 깃털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맞디를 하다가 순간 돌아오는 깃털 때문에 아차 하고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자야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궁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티어 원딜 바루시즈 자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1.5티어라고 생각하는 코그모 트리스타나 11인데요. 코그모 한때는 강력한 퍼뎀으로 1티어라는 자리를 잡았었지만 조금씩 내려갔죠. 심지어 이번에 퍼뎀 너프된 것도 있지 하지만 네, 코그모는 아무리 너프를 내도 결국 그 갖고 있는 퍼뎀이 있기 때문에 하위 티어로 내려갈 수 있는 챔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딜과 퍼뎀이 있는데 코그모만큼 탱커를 잘 녹이는 챔프가 없죠. 심지어 코그모만큼 모코 쓸 때도 데미지 잘 나오는 챔프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왜냐? 딜이 결국에 전부 다 퍼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탱커는 그냥 눈 마주치는 순간 아파요. 그냥 평등합니다. 코그모한테서는 아무리 온갖 갑옷을 슬러도 평등하다 이거죠. 단점은 뭐냐? 뚜벅이 곱하기 2입니다. 바루스랑 차이를 뭐냐면 바루스는 궁이 있습니다. 만약에 뚜벅뚜벅 걸어도 만약에 암살자 챔프가 다가오면은 궁으로 한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코그모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이 친구는 브라운이나 탐켄치 같은 이런 완벽한 서포팅 챔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패시브만 발동하는 친구예요. 그냥 패시브 뚜벅뚜벅뚜벅 하면서 그냥 상대한테 붙어서 터지는 그런 챔프가 되기 때문에 요즘엔 티어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다들 코쿤보가 이번에 좀 퍼뎀이 좀 약간 너프당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코그모는 코그모예요. 템 나오면 무진장 셉니다. 그 다음 트리스타나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트리스타나는 1티어하고 1.5티어 사이에 간당간당 있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장점은 딜, 타워 철거반이죠. 이 친구만큼의 타워를 잘 철거할 수 있는 친구가 원딜러 중에 징크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라인전에서도 강력한 챔프입니다. 왜냐면 그 폭탄 머리 위에 달고 때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강력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위에 폭탄이 떠 있는데 저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딜을 넣는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라인전이 힘든 트리스타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은 도주기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 플러스 알파죠. 장점은 여기까지. 자, 단점으로 보면은 패시브로 인한 라인 관리가 어렵다. 이 말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패시브 미니언 챔프를 처치를 하면은 그 약간의 그
범위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서 라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나는 라인을 당기고 싶어. 당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미니언 죽일 때마다 계속해서 주변 미니언한테 데미지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당기고 싶어도 잘 당겨지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밀다가 정글러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단적으로 봤을 때 점프 스킬의 판정이 안 좋다는 건데, 비전과 다르게 트리스타나가 점프 스킬이 너무 판정이 안 좋아요. 아무리 점프를 시도를 해도 그 사이에 어떠한 스킬이 가해지면 그 점프 스킬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레치 끌기나 뭐 마당 쓸기, 블리츠 그랩.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이즈는 맞아도 비전을 쓰면은 넘어가는데, 이 트리스타나는 안 돼요. 맞는 순간 점프 스킬이 취소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러한 진짜 방해 스킬을 잘 다루는 그 서포터들을 만나면 트리스타나가 점프하는 순간 그 타이밍을 재서 바로 끌어버린다 이 말이죠. 뭐 쓰레쉬 같은 거 하면은 점프했는데 마당 쓸기를 한다거나, 약간 그래서 이 챔프가 라인 관리가 어려워서 라인을 밀게 되는데, 만약에 정글러가 온다, 점프로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하는 서포터를 만났을 때 그 서포터는 그거를 계산을 해서 당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라인전에서 되게 좋긴 하지만 간당간당인 거인 것 같아요. 1티어에서 1.5티어 이 사이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트리스타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써서 뭐 1.5티어라고 내려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티어입니다. 정말 좋은 챔프죠. 데미지도 세고. 자, 그 다음 11을 의아해할 거예요. 11가 1.5티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11은 초보자가 쓰기에 가장 좋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라인전이 약한 분들은 이 11의 라인 클리어, 완벽한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11가 라인전 약한 분들은 그냥 잠자코 라인 클리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정글을 부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존버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최근 경기 롤챔스 SKT 진에어 경기에서 그 존버의 대명사라는 칭호를 받았죠. 11가. 그만큼 이 11의 라인 클리어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딜도 준수해요. 범위들이 있죠. 그 튕기는 부배랑, 이 범위들은 한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치명타 11을 가버리면 이 튕기는 부메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 튕기는 부메랑을 생각을 않고 한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달아있지? 하면서 어느 순간 뻥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위의 W 튕기는 부메랑들이 굉장히 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면서 한타를 해버리면 그냥 다 터지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위가 1.5티어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실드 2스킬. 스킬을 씹어먹으면서 만화까지 수급이 가능한 이 사기적인 스킬 때문에 또 11위가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건 궁. 한타 때 가장 도움이 되죠. 만약에 본인이 좀 원딜로서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이 라인 클리어 능력으로 버텨주면서 한타 때는 이 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초보자분들에게 무난한 챔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점은 사거리가 짧아요. 단점이 사거리가 짧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라인 클리어 능력 때문에 결국에는 라인전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위의 챔프들에 비해서 탱커에 취약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1티어, 1.5티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5명의 챔프보다 이 11가 탱커를 못 녹입니다. 그 부메랑이 유리 부메랑인지 탱커를 향해 날려버리면 다 깨져버리더라고. 그 단점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튕기는 부메랑이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탱커를 때리면서 튕겨 나가서 결국에는 미드라이너나 원딜라이너 거기까지 딜이 닿기 때문에 굳이 안 좋다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거리를 케어할 만한 궁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호가 1.5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 챔프들은 애정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여기 이 강력 이게 특징적인 챔프들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각광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애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애쉬, 이 애쉬 챔프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올린 게 애쉬죠. 이렇게 안 좋은데 왜 하냐? 그냥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챔프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 원거리 챔프들 중에 자신이 애정을 갖고 있는 챔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 하나가 애쉬이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 슬로우. 이 슬로우가 가장 좋죠. 이 슬로우가 뭐 다가오는 챔프들 슬로우 붙이면서 카이팅 할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애쉬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 자, 궁 아까 바루스랑 설명을 드렸는데 바루스는 한타 때 한번 묻혀버리면은 퍼지는 한타형 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약간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챔프가 보여, 혼자 다니는 챔프가 보여. 그러면은 이게 범위 글로벌 궁이기 때문에 한번 써서 맞추면은 잘라먹고씩 가기 때문에 판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궁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또 피할 사람들은 다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대신 뭐 스턴이라는 강력한 CC기가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맨 알리는 시야 확보 스킬, 제가 이것 때문에 좋아하죠. 왜냐면 저 티어 구간에서는 애들이 맵을 안 봐요. 맵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스킬 날려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 주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애들이 맵을 너무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글 동선을 약간 이제 예상을 해서 거기 싸서 그 정글러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야, 정글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일반 원딜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애들이 정글갱 당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야 확보 스킬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단점, 뚜벅뚜벅. 근데 뚜벅이지만 그거를 케어줄 수 있는 궁이 있죠. 바로스처럼. 그래도 뚜벅이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정말 잘 큰 거 아닌 이상은 너무 약합니다. 이건 어떻게 버프를 해줘야 되냐면 그 Q 스킬을 한 2번 정도 썼을 때 Q가 발동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제 꿈 같은 얘기고 아무튼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탱커도 못 녹이죠. 평타 모션이 불편하다는 거는 LC 같은 경우 진짜 공격 속도가 가장 중요한 챔인 게 이 평타 모션이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 캔슬이 좀 많이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LC가 되게 숙련도가 필요한 챔프예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챔프고 Q를 잘 써야 되고 평타 모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카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쉬 같은 경우는 진짜 애정을 갖고 하시는 분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베인. 한때 베인이 그 아이템, 서포트 아이템 때문에 1티어에 잠깐 문을 두드렸던 챔프긴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템이 너프 먹고 나서 다시 밖으로 떨어졌죠. 자, 베인의 장점은 강력한 딜. 다 아실 거예요. 은하살 딜은 탱커 녹일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궁 운신. 이 궁 운신이 아주 변수를 만들어내는 스킬이죠. 만약에 거의 베인이 죽었다 싶었을 때 궁 구르기 하는 순간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내죠. 그 궁 운신 플러스 강력한 딜 때문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피지컬을 요하는 챔프죠. 그 다음에 선고. 다가오는 챔프 선고 날려서 밀어낼 수 있고 약간 투타 군가도 같은 건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선고는 알리가 날라올 때 선고를 쓰면은 알리가 쿵쾅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알리 카운터라고 불릴 만한 스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 날라올 때 선고를 쓰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단점, 다들 아시겠지만 팔이 짧아요. 팔이 짧고 원딜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베인
베인 같은 경우는 너무 짧기 때문에 라인전 고통까지 이어지죠.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최근에 1티어였던 이유는 그 서포트 아이템 때문에 그걸까지 버티는 능력이 있어서 중후반에 캐리를 하니까 이게 베인 티어가 조금 더 올라갔던 건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자, 이 항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비르 둘 다 짧은데 시비르는 라인 클리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뭔가 그 원딜 챔프의 단점이 있으면 뭔가 그거를 케어할 만한 스킬이 있거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르는 케어할 만한 W라는 튕기는 부메랑 라인 클리어 능력이 있는 그 케어 스킬이 있는데, 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스태틱인데 스태틱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고통받는 캐릭이죠. 그래서 라인전에서 적팀의 베인이다 하면은 기분 좋게 라인전 고통을 주면서 못 크게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종결을 하자면 그냥 피지컬 없으면 하지 마세요. 베인은 되게 까다로운 챔프예요. 피지컬을 많이 요하는 챔프고, 일명 야쏘라고 불릴 정도로, 원딜계의 야쏘라고 불릴 정도로 피지컬이 없으면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챔프이긴 합니다. 뭐 다들 애정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루시안은 이번에 패치된 이후로 뭐 패시브 능력에 치명타 그리고 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챔프는 라인전 재미 보는 챔프예요. 뭐냐면 중후반 가면 갈수록 그 유통기한이 빨리 떨어진다 이 말이죠. 탱커도 못 녹여요. 단점을 보시면 사거리 팔이 짧아요. 팔이 짧기 때문에 이 무리한 팔이 짧은 이 사거리 때문에 하는 실수가 있죠. 바로 앞대시. 그래서 제가 루시안을 잘 안 해요. 이 루시안을 해버리면 저도 약간 병처럼 앞대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리려고, 팔이 너무 짧다 보기 때문에 그걸 때리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앞대시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터지죠. 그러면서 팀원들이 뭐라 그래? 아, 찍찍 그으면서 앞대시 좀 자제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챔프가. 그 다음에 중후반 딜이 애매하다. 다들 아실 거야. 그냥 같은 원딜러면은 그냥 쉽게 녹이는데, 만약에 서포트, 미드, 정글 탑 라이너가, 어, 방어템을 하나라도 끼는 순간에 그 딜이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타 때 뭐 루시안이 쭉 들어가서 원딜만 때릴 건 아니잖아. 다가오는 탱커를 때려야 되는데 딜이 애매하기 때문에 탱커를 못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안은 중후반 갈수록 되게 힘 빠지는 챔프. 조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조합이 뭐냐? 상대방의 탱커가 없는 경우. 그럴 경우는 루시안이 날아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팔이 짧기 때문에 앞대시 주의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대시라는 게 저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안을 안 합니다. 이게 병적으로 앞대시를 쓰기 때문에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루시안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사용을 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진도 똑같아요. 라인전 재미 보는 챔인데, 루시안과 다를 게 있다면 그래도 CC기가 있다? 궁으로 한타를 열 수 있다? 이 정도? 그 외의 장점은 없죠. 결국 진은 마지막에 사타를 때리기 위해 존재하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타 때리는 재미가 쏠쏠하죠. 단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기한이 가속화됩니다. 이 말은 뭐냐? 루시안과 똑같은데 루시안보다 더 심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평타 딜 원딜러 챔프에 비해서 그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그 공백이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탱커를 못 녹여요. 안 그래도 딜이 후반 가면 약해지는데, 그 평타 때리는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한타 때 총 돌리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다들 아실 거야. 그냥 열심히 총 돌리고 이렇게 막 무빙 치다가 한타가 끝나 있습니다. 뭐 우리 팀이 이기면 좋은 거고, 지고 있으면은 그냥 돌리고 있다가 나도 죽는 거야. 내 목이 돌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도 애정을 갖는 챔프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포. 미포는 정말 궁의 의존도가 아주 높은 챔프인데, 일단 미포도 라인전 재미 보는 챔프입니다. 미포도 굉장히 세요. 라인전에서는
일단 이 스킬이 그 슬로우 스킬이 요즘에 유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룬 때문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내가 CS를 먹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미포가 그 스킬을 써버리면은 CS 먹는 순간에 체력이 거의 반피가량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포가 라인전에서 굉장히 세고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라인전까지. 왜냐? 단점은 일단 사거리가 짧아요. 사거리가 짧고 탱커를 못 녹입니다. 미포만큼 평타들이 진짜 약한 챔프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궁 우전도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타에 궁을 못 쓰면은 얘는 할 게 없어요. 심지어 진보다는 할 게 있겠다. 간간히 그 이 스킬을 묻혀주면서 하면 되는데 궁 우전도가 솔직히 100%인데 그냥 10%는 그냥 이 스킬 쓰라고 남겨둔 거예요. 결국에는 궁 못 쓰면 총 들고 뚜벅뚜벅 진이랑 별 다를 게 없는 챔프고 카이팅 귀찮으면 하기 좋은 챔프죠. 그래서 저는 뭐좀 팔이 아프거나 카이팅하기 귀찮으면 미포 들고 그냥 이 쓰면서 궁 써주는 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초보자가 쓰기에는 가장 좋은 챔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징크스. 징크스 저도 이 챔 되게 좋아하는데 장점은 중후반에 강력한 범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범위들은 탱커한테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덧 판정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덧을 잘 쓰면은 굉장히 한타 때 도움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스타나 같은 철거반이죠. 최근에 머신건이 패치되면서 공격 속도가 더 상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징크스의 장점은 한 이 정도. 패시브는 뭐 한타 때 이제 죽이기만 시작하면은 잘 발동돼서 본인이 다 쓸어 담으면 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얘기할 게 없고요. 단점은 뚜벅이라는 거. 근데 뚜벅인데 심지어 그거를 케어할 만한 스킬이 덫이긴 한데 되게 판정이 애매해서 이거는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역시 뚜벅뚜벅이라는 거. 라인전 약해. 이번에 징크스 패치를 보시면 머시건이 공격 속도 부분에서는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장 공격력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딜도 줄어들고 성장 공격력이 좀 줄어든 것 때문에 라인전이 원래도 약했는데 되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공격 속도를 늘리고 공격력을 약간 줄였는데 음, 되게 애매해졌죠. 하지만 그래도 징크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라인전에서도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그 탱크란다. 그 대포 있죠. 그 대포로 잘 컨트롤 하시면은 충분히 라인전에서도 버티지는 챔프라서 이 징크스도 숙련도가 가장 중요한 챔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탱커한테 딜이 안 박혀요. 얘는 유독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루시안보다 안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원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탱커를 잘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한타를 벌리면 탱커가 결국 나한테 향해 달려오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앞라인부터 녹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징크스가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도 그 나중에 그 큰 사거리 때문에 대포로 어떻게 탱커를 무시하고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또 피지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크스는 결국에는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해야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트위치. 트위치는 강력한 궁 범위들, 그리고 응신을 갖고 있는 챔프긴 한데요. 트위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뚜벅이인 이유였지만 가장 큰 단점은 트위치가 포지션이 가장 원딜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챔프입니다. 왜냐면 일단 탱크를 못 녹여요. 근데 궁의 의존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포지션을 못 잡아버리면은 그냥 뭣도 안 돼요. 뭐냐? 이 트위치 궁이 결국 관통을 하면서 그 뒤를 다 주는 건데, 이게 앞에서 탱커가 깔짝깔짝거리면 그 딜이 아무도 안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은신 스킬을 가장 잘 이용한 다음에 후반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챔프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얘 같은 경우 한타를 할 때 항상 응신 상태를 한 다음에
탱크를 지나쳐서 가장 빈 공간에서 미드라이너 아니면 원딜 얘들을 잘라주는 챔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좀 도박적인 챔프인 게 한타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탱커나 암살자들은 트위치를 찾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본인이 은신을 해서 조용히 숨어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서 원딜러랑 미드라이너에 최대한 데미지 주고 죽으면 돼요. 살면 좋은 건데 되게 그렇게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이는 순간 원딜러가 굉장히 유리몸이기 때문에 그냥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트위치가 가장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적팀에 탱커가 많다 이러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탱커가 한 명인데 나머지가 어느 정도 적정량의 물몸이다 하면 좋은데 되게 요즘에 정글러도 탱커고 탑도 탱커고 미드라인도 갈리오가 나오면서 탱커들이 이렇게 줄비해 있는데 트위치를 했다 이러면은 되게 쓸모가 없어지는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지션을 진짜 잘 잡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케이틀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신데 케이틀린은 딱히 티어를 1티어다, 뭐 1.5티어다 이런 말을 하기 무색할 정도로 그냥 무난한 챔프예요. 그 긴 사거리로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챔프? 장단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챔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틀린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티어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챔프. 그러니까 케이틀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냥 케이틀린이 너무나 재미없기 때문에 안 하는 챔프 그 정도. 그 다음에 드레이브는 그냥 장인 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레이브는 장인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말 애정을 갖고 본인이 완벽한 부메랑을 그 도끼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장인이 아닌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게임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칼리스타를 안 썼는데 칼리스타는 최근에 뭐 너프된다는 말이 있는데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라인전에서 굉장히 세죠. 라인전에서 굉장히 센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CC기 한번 맞아버리면 얘가 딜을 못해요. 너무 느려져 버리면서 얘가 뭐 CC기에 너무 취약한 챔프이기 때문에 한번 맞아버리면 다른 원딜러에 비해서 딜도 안 들어가고 후반 가면 갈수록 힘 빠진다는 얘기가 템 같은 부분 그 템 세팅 같은 경우를 칼리스타는 워낙에 공격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란검, 루난 그리고 3코어를 되게 막 공격 속도가 있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이 챔프는 되게 어렵네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리스타는 숙련도가 가장 중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숙련도가 칼리스타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손이 타는 챔프라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손가락이 좋으면 하세요. 근데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잘 손 안 대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건가? 아무튼 그랬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칼리스타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어버버했는데 좀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거를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했을 때 그 처음에 조회수 같은 것도 안 오르고 구독자도 안 오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올려주는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벌써 구독자가 지금 50명 정도 늘었지만 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써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도 먹었고 뭔가 힘도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적지만 이러한 강의 영상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몇 안 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러한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간단하게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렇게 좋은 영상이 나오면은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